오랜 세월을 한결같이 직장이라는 전쟁터에서 보내셨던 철수님은 지난 봄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철수님의 퇴직 생활은 기대했던 여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라는 말이 무색하게 왠지 모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무릎이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발을 디딜 때마다 마치 낡은 기계에서 나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부터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은 그 옛날 굽이진 산길을 오를 때보다 더 혹독하게 철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외출은커녕 집안에서 방과 거실을 오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예전처럼 무릎에 앉히고 활짝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무릎을 숨기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주의 해맑은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절의 철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소파와 하나 된 채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낯선 모습의 노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분께서 시장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셔도 아이고 허리도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안 되겠소. 당신 혼자 다녀오구려. 라고 답하며 슬쩍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활동적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움직임을 꺼리자 아내분마저 속으로 걱정을 쌓아두는 것을 철수님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활기를 잃고 노년을 보낼 수는 없는데라는 절박한 마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철수님처럼 은퇴 후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과 활동량 감소로 인해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는 시니어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진통제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 몸의 관절은 사용하는 만큼 튼튼해지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0세까지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건강박사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님들의 무릎과 허리를 진료하며 얻은 핵심적인 깨달음은 의학적인 치료만큼이나 일상 속의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이 관절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사례자 지우님을 말씀드리자면 지우님은 70대 초반에 이미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생활 속 관절 활력 비결과 통증 관리에 숨겨진 지혜를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90세가 되신 지금도 보조기구 없이 혼자 힘으로 매일 아침 공원을 거니십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여행도 다시 시작하셨고 심지어는 난생 처음 피아노 연주까지 배우시며 제2의 인생을 활짝 꽃피우고 계십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시는 그분의 뒷모습은 20년 전 젊은 시절의 건강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0년 전보다 더 가볍고 튼튼해진 무릎으로 온종일 활기찬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아픈 관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의 활동을 망설이거나 이제 나는 끝이다라는 무력감에 빠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비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님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잠시 채널을 벗어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철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관절 건강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철수님을 찾아온 무릎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연골이 닳아서 그렇겠지 하고 체념합니다. 물론 연골이 닳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통증의 심화와 삶의 무기력은 단순히 연골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철수님의 경우는 퇴직 후 갑작스러운 활동량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철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걸어 다니셨고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활발한 업무를 하셨습니다. 비록 힘든 노동이었을지라도 그 움직임은 매일 관절에 적절한 자극과 영양을 공급하는 관절의 윤활유와 같았습니다. 관절은 혈관이 없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즉 움직임을 통해서만 관절액이 순환되며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철수님의 일상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긴장감이 사라진 아침 늦게 일어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자기 위안은 결국 관절에는 독약과 같았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릎 주변의 근육은 급격히 약해졌고 관절을 지탱하고 보호해야 할 근육들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자 모든 하중은 고스란히 무릎 연골로 집중되었습니다. 철수님은 어느 날 아내분과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를 보러 가셨다가 크게 실망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서 박수를 치며 즐기셨지만 이제는 10분만 서 있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철수님은 아내분의 손에 이끌려 서둘러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분께는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무릎 통증 때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고문과 같았던 것입니다. 관절은 마치 기름칠을 하지 않은 기계와 같습니다.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녹이 슬고 뻑뻑해져 결국 멈춰버리고 맙니다. 철수님의 무릎 관절은 급격히 찾아온 활동 중단으로 인해 영양 공급이 끊기고 주변 근육이 쇠퇴하면서 녹슬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증이 시작되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님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관절 건강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꾸준한 움직임은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 찾아온 심리적인 무기력도 철수님의 관절 건강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상실감과 우울감은 몸의 염증 반응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기존에 있던 관절의 통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만성 통증 환자들의 상당수가 심리적인 우울감을 함께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마음의 활력을 잃으면 몸의 활력도 함께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철수님은 관절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할 생각보다는 그저 안정과 휴식만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시니어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관절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굳어버린 일상과 심리적 굴레를 끊고 다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움직임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관절에 생기를 불어넣는 치료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철수님은 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해 매일 밤 고통스러운 통증을 홀로 견디고 계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혼자 힘으로는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철수님은 아내분의 성화에 못 이겨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정보화 교육에 마지못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철수님은 스마트폰으로 문자나 전화 정도만 하는 분이셨지만 집에서 홀로 고립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나선 길이었습니다. 찌뿌둥한 무릎을 이끌고 겨우겨우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철수님의 눈앞에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마치 20대 대학생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한 신사분이 계셨습니다. 연세는 꽤 많아 보이셨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가락은 키보드 자판 위에서 마치 피아노를 연주하듯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신사분은 최신 유행하는 퀴즈 앱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환한 웃음을 터뜨리고 계셨습니다. 철수님은 통증 때문에 자리에 앉으면서도 끙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신사분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그 순간 철수님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연륜이 느껴졌지만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철수님은 신사분께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요즘 무릎이 좋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님께서는 걸음걸이가 어쩌면 그리 가벼우십니까? 혹시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셨나요? 그 신사분이 바로 제가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90세에도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시는 지훈님이셨습니다. 지훈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철수님, 저도 70대 초반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었지요. 철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의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지훈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쯤 요양원에서 누워 지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관절은 움직여야 산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훈님의 이야기는 철수님에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던 자신의 모습과 무릎 통증을 극복하고 제2의 삶을 누리고 있는 지훈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님은 지훈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처음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지훈님은 교육이 끝난 후 철수님에게 집까지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철수님은 사실 무릎이 아파서 그 제안이 부담스러웠지만 지훈님의 옆에서 걷는 그 몇 분의 시간이 마치 귀한 강의처럼 느껴질 것 같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걷는 내내 지훈님은 보폭이 넓지 않았고 속도도 느긋했지만 그 걸음걸이는 매우 안정적이고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철수님은 지훈님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며 저분의 관절은 나와 무엇이 다를까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지훈님의 관절은 단순히 수술이나 약물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과 습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걸작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 작은 만남이 철수님의 굳어버린 일상에 큰 균열을 내고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지훈님의 다음 이야기는 철수님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님들에게 100세 관절 건강의 핵심 비법이 될 것입니다. 지훈님은 철수님에게 자신의 관절 건강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예상과 달리 특별하거나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지훈님은 미소를 지으며 관절 건강은 마치 저축과 같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보다 매일 작은 돈을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하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님의 첫 번째 비법은 멈춰 서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지훈님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부러 자신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황에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실 때도 대형 마트보다는 작은 시장을 선호하셨습니다. 시장을 다니면 다양한 물건을 직접 들어야 하고 흥정을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하며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하체 근육과 관절에 부담 없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라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액 순환을 돕는 생활형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철수님은 아이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마트 카트를 끌고 다니기도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훈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철수님 카트를 끌지 마시고 바퀴 달린 작은 장바구니를 사용해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들지 않고도 밀고 끄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 작은 근육들이 활성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매번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훈님의 두 번째 비법은 틈새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지훈님은 TV를 시청하시거나 앉아서 신문을 읽으실 때에도 다리를 쭉 펴거나 발목을 돌리는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셨습니다.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특히 지훈님은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실 때도 서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한쪽 다리를 살짝 뒤로 드는 동작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는 서 있는 자세에서 무릎 관절 주변의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지훈님은 철수님에게 손빨래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세탁기가 다 해주는 시대에 웬 손빨래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철수님에게 지훈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손빨래는 무릎과 허리, 어깨 관절을 모두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복합 운동입니다. 쪼그려 앉지 않고 서서 빨래판을 이용해 몸통 전체를 움직이면서 빨래를 해 보십시오. 손으로 직접 만지고 비트는 과정에서 손가락 관절의 유연성도 지킬 수 있고, 서서 허리를 굽히지 않는 자세는 코어 근육까지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훈님의 일상은 편안함보다는 적절한 불편함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절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훈님은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너무 과하게 쓰면 망가집니다. 관절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볍지만 꾸준한 리듬입니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철수님은 그날 이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마다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펴는 지훈님의 틈새 스트레칭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께 당당하게 오늘은 제가 장바구니를 끌고 함께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철수님의 관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통증을 다스리는 지혜 역방향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 움직임을 늘린 후에도 철수님은 가끔 밤에 무릎이나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찌릿한 통증이 느껴져 잠을 설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통증은 활동의 의지를 꺾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철수님은 진통제를 찾으려다 지훈님의 조언이 떠올라 지훈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훈님은 철수님의 통증 호소를 들으시고는 아이고 철수님, 저도 그 고통을 아주 잘 압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약을 드셔야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시도해 봐야 할 저만의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역방향 마사지였습니다. 지훈님은 다리에 쥐가 나거나 특정 부위가 쑤실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평소 혈액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쓸어 올리거나 문질러 주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보통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쓸어 올리는 마사지를 많이 하시는데 지훈님은 오히려 무릎 쪽에서 발목 쪽으로, 즉 심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강하게 마사지를 하셨습니다. 철수님은 지훈님의 말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일반적인 마사지는 정맥순환을 위해 심장 방향으로 쓸어 올리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지훈님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순환을 위해서는 정방향 마사지가 좋지만 통증, 특히 쥐가 나거나 뭉쳐서 생기는 강한 통증은 근육과 신경이 일종의 비상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통증의 고리를 끊으려면 근육이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반대의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근육이 뭉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문지르거나 눌러주면 뭉쳐있던 근육 섬유가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이 지훈님의 역방향 마사지는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이나 국소적인 통증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통증 부위를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교란시키고 반대 방향의 자극은 뭉친 근육 섬유를 이완시켜 근육의 긴장도를 빠르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는 없지만 밤잠을 설치게 하는 급성 통증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응급처치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철수님은 그날 밤 무릎 뒤쪽이 쑤셔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지훈님이 알려주신 대로 무릎 뒤쪽에서 허벅지 쪽이 아닌 종아리 쪽으로 강하게 쓸어내리며 마사지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는 듯 했지만 몇 번 반복하자 거짓말처럼 통증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꽉 뭉쳐있던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훈님은 마사지뿐만 아니라 발바닥 자극도 강조하셨습니다. 철수님, 실내에서도 맨발로 다니면서 발바닥을 끊임없이 자극하십시오. 발바닥에는 온몸의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신발을 벗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느끼며 걷는 것 자체가 관절 통증을 줄이고 몸의 균형 감각을 높여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철수님은 더 이상 통증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통증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고 지우님의 지혜를 통해 스스로 통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역방향 마사지와 발바닥 자극은 철수님이 다시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관절 통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일지라도 그 통증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는 100세까지 활력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철수님은 지우님과의 만남과 조언을 통해 몸은 확실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움직임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지우님은 철수님의 그런 마음을 눈치채신 듯 어느 날 철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지우님의 집 거실에는 아주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님 혹시 피아노 연주가 취미이십니까? 어쩐지 손가락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으셨습니다. 지우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피아노 앞에 앉아 아름다운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가 살아있는 듯 유려하게 건반 위를 오르내렸습니다. 지우님은 사실 젊은 시절에는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70대 초반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 하실 때 몸의 통증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나섰고 그때 우연히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지우님은 피아노를 연주할 때면 손가락 관절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머리는 악보를 외우느라 바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집중되니 통증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증을 이기는 최고의 정신적 마사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손가락 관절의 유연성 증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 연주나 독서 바둑과 같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활동은 인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엔도르핀과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통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은 은퇴 후 찾아오기 쉬운 무력감과 우울증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지우님은 또한 스마트폰으로 최신 뉴스를 검색하고 손주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철수님은 저는 휴대폰이 너무 복잡해서 전화랑 문자만 겨우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님은 철수님 이 스마트폰은 100세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관절입니다. 손가락을 자주 움직여서 뇌를 자극하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활동적인 노년의 진정한 비결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소통하며 사는 것에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나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활동들은 손가락 관절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여 관절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교류를 통해 나도 여전히 쓸모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자존감이야말로 관절을 둘러싼 가장 튼튼한 근육입니다. 철수님은 지우님 댁을 나서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릎 통증의 문제가 연골의 다름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굳은 살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님은 주민센터에서 배우던 정보와 교육을 더 열심히 듣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분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도 피아노 학원에 등록할까봐. 아니 그 전에 휴대폰부터 제대로 배워야겠소. 철수님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활력과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우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철수님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무릎과 발목을 돌리는 틈새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파에 몸을 파묻지 않았고 하루에 2번 짧더라도 꾸준히 동네 공원을 걸으셨습니다. 아내분과의 시장 나들이는 이제 철수님이 가장 기다리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끌고 걸으면서도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듯한 표정으로 활기차게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철수님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늘지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고 지우님과 함께 배운 키보드 자판으로 난생 처음 동영상 편집 강좌까지 찾아보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셨습니다. 피아노 학원에는 아직 등록하지 못하셨지만 대신 집에서 오래된 기타를 꺼내 손가락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굳어 통증이 올 때마다 지우님의 역방향 마사지를 하면서 스스로 통증을 다스리는 지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철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100세까지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비결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연골은 한번 다르면 되돌릴 수 없지만 연골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는 끊임없는 움직임과 자극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두려워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그리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소파에만 머물러 계신다면 관절은 더욱더 빨리 굳어버리고 결국에는 삶의 활력까지 잃게 됩니다. 철수님과 지우님처럼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부터 바꿔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을 더 오르는 용기를 내어보시고 TV를 보실 때에도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펴는 생활 속 관절 운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자기 체념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얻은 지혜 즉 움직임의 중요성과 역방향 마사지의 지혜를 가지고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100세까지 건강한 관절로 활기찬 삶을 누리는 것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님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건강 지혜를 얻으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당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통증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영상을 보신 님들께 제가 드리는 가장 소중한 건강 처방전입니다. 당신의 100세까지 건강한 활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